데일리 테스트 본 것 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안 붙여, 그냥 붙여놓고 거기서 받아야지. 아그야. 여기 다. 아이 뭐야? 풀 없어요? 쓰고 좀 주세요, 태원이. 아저 프리 있어? 있으면 붙여놓고. 태원이 쓰고 좀 여기 옆에 나영이랑 좀 주고. 그다음에 바로. 어차피 틀렸는데 근데 지금 느리게 함으로써 일을 끝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내용을 수식을 해준 거야. 일을 느리게 함으로써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따로 써버리면은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을 틀리다라는 내용을 수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일을 느리게 함으로써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이 내용을 수식한 거기 때문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왜 이렇게 다 뭐야 안 붙어 있어? 이거는 괜찮아. 근데 어차피 틀려있고 이 자리 서도 돼. 없다고? 다 쓰면은 여러분들 풀 그 없는 사람들 좀 주세요. 저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써도 되는 거 틀릴 때 있고. 프린스케이프는 영어예요. 그다음에 다시 검사를 빠지신 분들 있죠? 이게 뭐야? 슬로우 러야 이거? 이 위치는 여기에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 못한 것 같아. 이거 슬로우 러. 그다음에 또 사람이랑 동그란 거죠. 사람.
수업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우리 지난주에는 또 이제 설 연휴여서 안 했었고, 그죠? 지난주에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신 것들이 있던데 그것들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1번에서 제가 이제 지금 채점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눈에 띄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found를 여기다가 안 쓰고 recognize를 여기다 썼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ended, 이 녀석이 이제 시제. 그냥 현재형으로 쓰신 분들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투부정사 to recognize 써야 되는 거. 요 세 군데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 표현이 바로 recognize A as B라는 요 구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recognize가 일종의 consider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consider. 그래서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 recogniz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에 해당하는 내용 뭐라고 써놨어? 목적격 보어라고 써놨지? 여기가 보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 본동사 부분 헷갈리지 마시길 좀 바랍니다. 그 연구가 발견했다라고 나왔잖아. 동사가 발견했다로 끝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본동사는 found가 돼야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내용도 볼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여기 in order to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영장 연습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그때 우리 이제 책에서는 참고로 so as to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변형한 겁니다. 약간.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표현은 어떤 거냐? 바로 요 considerable이라는 단어,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요런 단어 의미. 항상 제가 이거랑 짝지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consider에다가 ate 붙인 거죠. considerate. 이게 무슨 뜻이야? 사려 깊은. 그렇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트로 좀 여러분이 외워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pend 나오면 항상 돈, 시간 이런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시간, 돈 둘 다 나왔어. 그래서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을 보냈다,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n order to는 뭐하기 위해서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이 enough to 부정사를 쓰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thoughtful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나왔고, 우리 enough가 이제 수식을 해줄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enough to share his allowance. 자, 그의 용돈을 나눌 만큼 충분히 사려 깊은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houghtfully 아까 쌤이 위에서 썼던 considerate과 같은 뜻이에요. 둘 다 사려 깊은 이런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만한 게 이 부분, 의외로 이 전치사 부분,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냥 팁으로서 알려줄게요. 어떤 이제 아카데믹한 설명보다는요, 우리가 이 way라는 이제 이 방법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있잖아. 이 way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 way를 수식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식을 많이 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투부정사고 두 번째는 오브의 ing야. 됐어? 이 두 가지로 보통 수식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것만 잘 알아두면 영작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고 할 때는 투동사 원형하는 방법이나 ing 하는 방법, 이때는 전치사 오브를 써요.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많이 틀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를 나는 분명 답지에다가 슬로우라고 써놨는데 왜 죄다 슬로울리라고 써놨어요. 심지어 바꾸지도 않았어, 자식들아. 슬로우에 아니 더 느리게라고 써져 있잖아. 더 느리게. 응? 자, 그리고 이 by doing things slower 요 녀석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르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요 뒤에다가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by doing things slower를 문장 맨 앞에다가 쓰면은 요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면 지금 요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들을 더 느리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완벽하게 일을 끝낼 거라 가정하는 게 틀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더 느리게 함으로써 라는 이 말은 뒤에 나와 있는 완벽하게 일을 끝낸다라는 이 내용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by doing things slower가 뒤에 나와 있는 너가 일을 완벽히 끝낸다라는 요 내용을 수식하는 거야, 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두 내용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대절에 포함되어 있잖아, 대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깥으로 나가면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 안에서는 요 녀석 perfectly 뒷부분에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하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나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한 달의 휴가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특히나 마음에 든다. 와, 가고 싶다. 한 달에. 3년, 작년에 3년 일했을 때 2주 휴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2주? 난 3년에 2주인데 한 달, 1년에. 자, 원장님, 아니,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자, 여기에서 제공해 준다라는 말 나와 있고, 직원들에게 매년 한 달의 휴가를, 그럼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해 준다. 사형식 구조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뭐 한다는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the fact를 그냥 빼버려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대시라는 녀석 자체가 뭐뭐라는 사실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 대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the fact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힌트 단어를 보면은 the fact가 나와 있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써준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절은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와 똑같음을 나타내는, 즉 동격이 된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동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the company, 그 회사가 offers, 제공한데 workers, 직원들에게 매년 한 달의 휴가를요. a month of vacation every year. 여기까지 4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이런다는 사실이 I especially like, 내가 특히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는 또 오랜만에 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차 되죠, 여러분? 시제 부분을 했었나 지난번에? 150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네. 조동사 파트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할 곳이 이제 Chapter 13의 조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조동사라는 녀석 자체가 미리 말하면 어법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녀석은 아니에요. 어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조동사라는 거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 어감을 담당하고 있거든. 어감. 그래서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요. 그리고 영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법에서 조동사를 갖고 시험에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는 거를 배우면은 조동사가 뭐냐 이러면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 이 조가 이제 도와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아니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동사라는 녀석을 좀 이제 다른 개념으로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두 개를 바로 비교해 볼게요. 현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과거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재형은 현재 시제에서 쓰고 과거형은 과거 시제에서 쓴다.
이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좀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형은 현재 시제에서 쓰고 과거형은 과거 시제에서 쓴다? 땡이에요, 땡. 그거 아니야. 알았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will은 뭔데 그러면 will은 뭔데요? 조동사의 현재형인가요? 근데 얘 미래 나타내는데?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should는 어떤데요? should는 뭐예요? 원래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원래 과거형이야. 그럼 우리가 should를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 아니잖아. 뭐뭐 해야 한다. 현재 시제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라는 녀석은 형태만 가지고 시제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은 얘들아 시제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에서 써도 돼요. 상관없어. 그러면은 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자, 이거는 제가 전에 아마 영작할 때였나? 그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추측을 나타내요. 추측.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이 추측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조동사의 현재형이고,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우리가 흔히 가정법 할 때 많이 배우죠? 가정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무엇이다? 의미의 차이라는 거야. 의미의 차이. 추측성의 의미냐 아니면 뭔가를 가정하는 의미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조동사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책의 155쪽에 잠깐 보시면은 2번에 can, could, may, might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이렇게 표처럼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표처럼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must, will, would, should, can, could, may, migh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책에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must로 갈수록 분명히 그럴 거야, 무조건 그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might 쪽으로 갈수록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측성이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흔히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should라는 녀석도 어떻습니까?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어요. should도. 됐어?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니. 그리고 will이라는 녀석, will, 이 녀석도 우리가 흔히 뭐뭐 할 것이다, 그냥 미래 시제에서 쓴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 보통.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will이라는 녀석도 이 will이 명사로서 의지란 뜻이 있거든요. 의지 또는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will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면 뭐 유산 이런 뜻도 되는데, 그럼 이 의지, 유언이라는 것 자체, 말 그대로 will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will에 할 것이다는 나중에 뭐뭐 할 것이다 쪽보다는 사실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는 그런 표현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예전에 거의 뭐 이제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이제 영어를 배울 때는요, will이라는 녀석과 shall이라는 녀석 있죠. 이 shall이랑 will을 따로 구분해서 썼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will은 어떤 의지적 표현, shall은 단순하게 미래를 표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썼었어. 근데 이제 미국 애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차피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면 대부분 내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will로 퉁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미래로서 우리가 shall이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will로 이렇게 통합이 된 건데, 원래 will의 의미 자체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을 나타낸다. 의미적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둘은 그러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둘 다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현재 시제. can도 현재 시제고 could도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shall, should, 뭐 may, might 다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쌤 그러면 나는 진짜 과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현재 시제라며.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라며. 그러면은 진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럼 그땐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have pp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have pp. 자,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의 현재에 플러스 have pp 이렇게 쓰면은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추측의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추측의 과거형. 자, 그런데 조동사의 과거형에 더하기 have pp가 된다면은 그럼 얘는 가정의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과거형. 오케이? 이렇게 have pp를 붙이면은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주의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선생님 우리가 그 전에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들어봐. 우리가 보통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때 can의 과거형을 could라고 배우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could 현재형인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성과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can이라는 거는요 원래 추측의 의미로서 이거 하나의 예시로 보여줄게요. can은 원래 추측의 의미로서 뭐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뜻이야.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뭐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랑 얘랑 다른 거야. 얘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an의 과거형을 could라고 쓰는 건 뭐냐면 이 능력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형으로 얘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야? 추측성이잖아. 추측성. 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 추측의 과거형이라고 써놨잖아. 그치? 추측의 과거형.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과거형으로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can, have, pp로 써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거냐? 그럼 이 could라는 거는요 능력으로서 뭐뭐 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로 해석되는 거죠. 과거로.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추측으로서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현재 시제란 말이야. 됐어? 지금 여러분 그 표를 봐봐. 155쪽에 표를 보면 can 옆에 could 있는 거 보여요? can 옆에 could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could는 뭐냐면 can보다 약한 추측이라는 거거든. can보다 약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can은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 could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비슷해요. 약간 약한 거야. can보다 약간 약해. 그러면은 같은 추측성을 의미할 때는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야. 됐어? 근데 얘가 좀 더 약하다고.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녀석을 과거형으로 쓰려면 can have pp. 이 녀석을 얘를 과거형으로 쓰려면 could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could라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과거의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 어떻다? 추측성의 현재 시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should도 마찬가지거든. should도 우리가 추측성으로서는 뭐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위성 표현으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럼 해야 한다 할 때는 현재로 해석을 하고 이 should가 또 가정을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과거로 해석되는 거고. 즉 각각의 조동사는요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는 거지 형태로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결론이 뭐다? 조동사는
의미로 시제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지. 형태로 시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형태로 시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조동사의 그냥 기본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가정법과도 사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가정법. 자, 잠깐만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추측과 가정의 차이점을 잠깐만 보자면, 추측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를 예상해보는 좀 이런 느낌에 가깝고요. 가정이라는 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빵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둘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추측은 예를 들면 내일 비 오면 뭐하지?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약간 추측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의 의미는 나 로또 1등 되면은 강남에 집 좀 하나 사야겠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정법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봐봐. 우리가 흔히 가정법을 쓸 때 if 주어에 과거형 동사를 쓰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쓴다. 뭐 이렇게 배워. 가정법 과거 하면서 배워. 근데 너네가 항상 너네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근데 문법 책에 보면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은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문법책 보면. 아니 그러면 헷갈려. 아니 가정법 과거라며. 근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야? 왜 현재야?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제가 안 맞잖아. 얘는 과거랬다가 얘는 현재랬다가 또 해석은 또 현재야. 해석 어떻게 하는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잖아. 가정법. 그럼 뭐뭐 한다면이니까 현재 시제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생긴 건 과거야. 왜 이런 거야 대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야. 그러면 잘 봐봐. 일단 생긴 건 과거형이잖아. 아까 쌤이 뭐라고 썼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썼어. 과거형. 과거형이 과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과거형은 과거가 아니야. 이게 이름이 잘못 붙은 거야. 이게 과거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과거형은 과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둘 다 뭐다? 시제가 현재라고. 둘 다 현재야. 둘 다 현재. 아까 말했잖아. 의미로서 시제가 결정되는 거라고. 의미로서. 되니? 그러면 지금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생긴 건 과거지만 실제는 뭐야? 현재야. 현재. 왜? 뒤에 동사 원형 썼으니까. 뒤에 동사 그래서 만약에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라? 뒤에 have pp 붙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제 해서 배운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if 주어에 had pp 나와.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면서 문법 책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 뭐 이딴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걔도 똑같은 말이야. 자, 생긴 거는 과거 완료예요. 생긴 건 과거 완료야. 과거에다가 완료형이 있으니까 과거 완료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다.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붙었네.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붙었네.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 가정의 과거형이라고 했어. 가정의 과거형. 됐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뭐야? 과거 시제라는 거야. 과거 시제. 됐니? 이게 그러니까 다 가정법과 연관성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여러분 중에 아니 얘는 현재 시제인데 왜 might가 붙어있지? 왜 should가 붙어있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동사는요 의미로서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 형태로서 시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5쪽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1번에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 해갖고 문법적 기능을 도와주는 조동사들이 있는데 얘네는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행형이나 수동태 쓸 때 비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쓸 때 have,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 등을 만들 때는 우리가 do를 쓰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 조동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이 조동사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용어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추측성의 의미.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기타 여러 의미 해갖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맨 아래 보면은 had better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거는 쌤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갈구는 느낌에 가깝다. 갈구는 느낌이야 이 had better는요. 너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겠다. I think you had better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면은 갈구는 거야. 갈구는 거. 막 음부가 막 다쳤어. 쌤 저 너무 아파요. 아파. 쌤 저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봐도 병원 가야 될 것 같네. 병원 가. 이런 느낌이야. 이게 무슨 시험? 조언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걱정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느낌으로다가 쓸 때는요 보통 should를 더 많이 씁니다. should.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에서 야 너 어떻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 약간 우리가 진짜 약간 걱정하는 말투로 하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이 어감은 should가 가장 가까워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그래서 너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shall, should, ought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한, 의무, 당위 뭐 이딴 말 나왔는데 그냥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나서 말해줄게요. 그 제가 아는 그 형이 한 명 있거든. 근데 이 형이 그 루마니아에서 살다 왔었어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이 형이 그 영어를 겁나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마니아에서 살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왔는데 한국 들어오면서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야 뭐뭐 해야 한다 시리즈 말해보자 하면서 막 must, 뭐 have to, should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 학생들이. 근데 거기에서 ought to 하고 딱 나온 거야. ought. 근데 이 형이 딱 들었는데 ought가 뭐지? 그 생판 처음 들은 거야. 십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ough가 뭐야? 처음 들어본 거야. 그래서 이 ought라는 표현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형한테 이제 예전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ought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ought라는 표현 자체를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서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왜 못 들었냐? 이 ought라는 표현이 법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법전 이런 막 왜 그런 거 법전 보면 나와 있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갑은 을에게 뭐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뭐 제1조 하면서 막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ought였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그 초중딩이었는데 뭐 법전을 볼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은 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미가 그나마 가까운 거는 ought가 should랑 의미가 좀 더 가깝기는 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should와 ought가 의미가 약간 가깝고 must와 have to가 약간 의미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기본적인 거는 봤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 잠깐만요. 우리 아니지. 쏘리. 우리 나 지금 수업 시간을 착각했는데 우리 3시 시작이었죠? 맞지? 3시 시작 아니었어? 그냥 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2시 반에 시작한 걸로 착각했고 미안해요. 요건 맞아. 156쪽 볼게. 이 주딩들이 말이야. 맨날 매가리 없이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이동주 졸고 있어. 이혜원 졸고 있어. 이정민 졸고 있어. 앞에 여기 3마리 그냥 하고 졸고 있어. 다 여학생들만 졸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금민지가 오늘 안 와서 그런 거지. 금민지도 왔으면 100% 졸고 있어 지금. 금민지 어제 나한테 카톡 보내갖고 쌤 저 내일 학원 못 가요. 히읗 왜?
저 에버랜드 놀러 가요 히읗 히읗 이렇게 보낸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이제 내가 뭐라고 보냈을까? 혜원이가 전에 이제 비슷한 문자를 나한테 보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너 그때 거기 스키장인가 어디 간다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보냈지. 그래. 다음 시험까지 숙제 2회분 해오고 그 영작 특강 2회분 해오고 듣기 2회분 해오고 단어 2회분 외워와. 잘 갔다 와. 보강 문자 보내줄게. 네. 아니 뭐 놀러 갈 수도 있지. 놀러 갈 수도 있지.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맨날 매가리 들어없어 이것들. 아니 사람은 열댓 명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나 이러고 차라리 이러고 수업할게. 이러고 하나 똑같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게. 응? 그냥 조금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이러면서 수업 듣고 그냥 내가 좀 수업 좀 빡세게 갖고 자 조동사가 어쩌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옆강의실에 다 들릴 정도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 뭐하냐고요. 그냥 뭐 그래 너는 말해라 이러고 있어 이 자식들아. 아주 그냥 방학 때니까 더 심해졌어. 수업 방학 때니까. 지난주 토요일날에 아니 지지난주 토요일날에 시험 보면 뭐하냐고. 바뀐 게 없어 이 자식들아. 지난주 토요일에 괜히 좋아했어. 괜히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신나갖고 막 1등급 몇 명 나왔다 이러면서 나 혼자 신나갖고 근데 정작 니네는 아무 생각 없어. 뭐 그러든가 말든 뭐 내가 뭐 지금 고등학생도 아닌데 뭐 1등급 나오고 말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래 왜 이런 표정들로 보고 있고 에이 이래도 없는 것들아. 응? 자식들아. 자 156쪽 봐봐. 포인트 1번에 조동사에서 PP 나와 있거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추측성의 이제 과거형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말하는 부분에 밑줄 좀 쳐보자. 거기 1번에 보면은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뜻하는 조동사가 have pp와 have pp까지. 추측 가능성 말로 해 말로. 알았어. 열심히 할게. 자, 추측 가능성 조동사 have pp 딱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1번 빈칸에 들어갈 건 과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동사 have pp는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이제 뭐 간단하니까 그 여기 책에다가 뭐 필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조동사 have pp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보통 둘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포인트라고 쓸게요. 시험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조동사 뭐 쓸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구문. 두 번째는 조동사의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조동사의 have pp 쓸래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어법으로 낼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조동사의 have pp 자체가 중등부에선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조동사 have pp 자체가 중등부에선 잘 안 나옵니다. 중등부에서 나올 거는요 딱 하나, 가정법 나올 때. 가정법을 보통 중3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가정법 할 때 이제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뭐 이렇게 나오잖아 형태가. 그때 이제 나오는 거 외에는 사실 조동사의 have pp 자체가 중등부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가면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막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못 맞춰요. 의외로 이거를. 근데 1번 문제는 사실 어법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해석하는 걸 거 아니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should 쓸래, could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해야 한다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할 수 있었다인지 뭐 이렇게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죠. 얘는요. 근데 얘는 사실상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얘는 무슨 문제?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 왜냐면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니까. 됐나요? 근데 쌤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고등부에서 자주 나오는 어법이 있잖아. 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어떤 어법적으로 뭔가 좀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단순하면 안 돼. 어법적으로 좀 그럴듯한 내용. 뭐
이제 수동태라든가 아니면 뭐 관계사라든가 이런 애들 조금 복잡하잖아 어법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여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인 걸 제일 좋아해요. 보통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 그래서 어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해석적으로 둘 다 중요한 녀석을 보통 시험에 많이 내는데, 근데 얘는 어떠냐? 얘는 예를 들어 should 쓸래, might 쓸래 이런 문제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어법적 내용은 아예 없잖아. 어법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다 이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어법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생 해석 문제야. 생 해석 문제. 그러니까 얘는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법이 아니니까. 해석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쌤이 또 말했잖아. 고등부에선 시제 문제를 안 좋아해요. 시제 안 내요. 근데 시제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쌤이 처음에 말했었죠. 조동사 파트 자체가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그나마 둘 중에서는 좀 나올 만한 게 얘네를 비교하는 건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기는 해요. 이 시제를 비교하는 건. 그래서 이 조동사의 have pp라는 요 형태가 어떤 종류가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쓰는 내용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있는 거 쓸 거예요. 자, must는 여기서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책에 있는 거 아까 우리 밑줄 친 거 뭐라고 나와 있어? 추측 가능성. 여기 밑줄 쳤잖아. 추측 가능성. 추측이야, 추측. must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추측이 아니잖아. 그쵸?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게 추측이죠. 그렇지? 그래서 must에 have pp를 쓰면은 과거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책에 나와 있죠. 그 바로 아래 보면은 cannot이 나와 있거든. cannot have pp. 자, 이거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것만 좀 써두세요. 책에다가 must have pp랑 cannot have pp가 서로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 이 둘이 반대야. 그래서 must have pp의 반대를 써라. must not have pp. 땡. 아니에요. cannot have pp의 반대를 써라. can have pp. 땡. 아니라고요. 됐어? 그게 아니고 must와 cannot이 반대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 버전으로 보여주면 must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서 하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을 거 아니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쓰냐? must not이에요. 됐어? 그냥 간단하게. 근데 다시 한번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얘들아,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를 우리말로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뭐임에 틀림이 있다요. 뭔 말이야? 뭘 틀림이 있다야? 그럼 틀림이 있다는 건 틀렸다는 거야? 뭔 말이야 그게?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뭐뭐임에 틀림이 있다 아니에요? 옆에서 옛날에 한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 멍청아, 틀림없다니까 맞음없다겠지 이러고 있어. 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must의 반대는 cannot이야. cannot. 네, cannot이고 뭐뭐일 리가 없다예요.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쓰잖아. 그럼 또 이제 어떤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왜 반대지? 또 이러고 있어. 이게 왜 반대 의미지? 지금 하람이 표정 봐봐. 저게 왜 반대지? 이러고 보고 있잖아. 그렇죠? 왜 반대인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하람이가 딱 이렇게 어떤 여자랑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어. 옆에서 이제 내가 그러는 거야. 야, 여친인 거보다 여친이면 틀림없어. 옆에서 은구가 그런 거지. 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서 반대 의미라는 거야. 이해되지? 반대야. 그래서 얘네를 과거형으로 쓴 버전도 당연히 똑같아요. must have pp, cannot have pp도 당연히 반대 의미가 된다는 거야. 갑자기 침사를 들었어. 미안해. 이게 그 미묘한 타이밍일 때 있잖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침이 나오는데 이걸 삼켜야 돼. 아니 내뱉어야 돼. 삼켜야 돼. 그 찰나의 순간에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아유 오래가네 이거. 자 스태프 PP는 어떤 이제 강한 추측으로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 그의 반대가 캔 not have PP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이와 마이트가 같이 묶여 있는 거 보이지?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형 아니에요? 왜 둘이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뭐야? 아까 내가 수업한 걸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알겠지? 추측성의 의미잖아. 추측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마이트는요 메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시제가 똑같고요. 마이트가 좀 더 약한 추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트가 명사의 뜻도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명사, 그러니까 조동사잖아 지금. 조동사 말고 명사 뜻도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오 그래 그럴 수가 없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방금 배웠죠? 캔나. 그럴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네. 이 마이트가 명사로서 힘이란 뜻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마이트의 명사 뜻은 힘이니까 뭔가 되게 힘센. 마이티 하면 힘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뜻은 굉장히 힘이 센데 추측성에서는 제일 힘이 떨어져요. 이런 좀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should라는 거. 자, 우리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have pp를 붙여봐. 그러면은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쓰겠죠. 뭐뭐 해야 했다. 과거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책에 나와 있으면 제가 대충 쓰는 거야.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후회. 여러분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공부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신 때 좀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쟤랑 내가 쟤한테 사귀자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잖아. 이런 게 이제 과거의 후회죠. 얘들아 여기서 shouldn't로 써도 똑같아요. shouldn't로 쓰면 뭐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거죠. 쟤한테 고백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사귀자고 말했다가 사이만 어색해졌네. 경험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라든가. 그때 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내가 왜 돌아갔고. 이런 거. 이게 뭐야?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조그만 2번을 보면은 조동사 have pp에서 조동사끼리의 의미 구별은 문맥 파악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당연히 문맥 파악을 통해서 가능하겠지. 그러면 해석으로 푸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에 쓰이는 should. 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지겨워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한 만큼 또 중요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게요. 너무 많이 했는데 중요하니까 할게요. 근데 요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를 미리 설명할게요. 아니 은구야 왜 쉴 준비했어? 아니 50분이야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좀 최소한으로 해도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3, 4번이야. 3, 4번. 조동사의 관용 표현해갖고 1, 2, 3, 4 나왔는데 1번은 설명할 게 좀 많고 2번은 약간 있고요. 3, 4번은 제가 설명할 건 없어요. 설명할 거는 그냥 3, 4번은요 여러분 암기예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 일단 공통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may well 그 다음에 may as well 하고 나와 있죠. may well 뒤랑 may as well 뒤에 둘 다 동사 원형 나옵니다. 지금 그게 안 써 있거든요. 둘 다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걸 좀 체크해 주세요. 3번, 4번에 may well 동사 원형, may as well 그 물결 자리 보이지? 물결 자리 may as well 그 물결 자리에 동사 원형 온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보자면 may well은 뭐뭐 할 것 같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죠.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 가지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뜻이 제일 많이 쓰여요. may well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은 be likely to 이걸로 우리가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는 그냥 may만 써도 돼요. 그냥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딱 봐도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 좀 길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may well 하면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요 뜻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네 번째 보면은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had better를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had better를 실제로 써도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녀석은 may as well, A as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B 하기보다는 A 하는 편이 낫다 이런 거예요. 얘가 B 하기보다는 A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는데 요 A랑 B 자리에는 각각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적절한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동그라미 4번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We might as well buy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ome snacks here as 뒤에는 at the park가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as 뒤에는 buy 안 나왔는데요? 앞에 나와 있어서 생략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buy some snacks 똑같은 말 또 하는 거니까 생략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A와 B 자리에는 둘 다 동사 원형이 온다. 특히 이제 A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랑 이제 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책에 안 나와 있어서 would rather A than B라는 표현이 있어요. would rather A than B. 그러면은 B 하는 이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어감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좋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뭐야? 이걸 하느니 이걸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약간 비슷한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A와 B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이 비슷한 의미니까 같이 좀 알아두세요. 사실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나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얘는 영작에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may well, may as well은요 영작이나 어법에서 둘 다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그냥 단어의 의미를 외워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에서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단어 암기한다 생각하고 may well 뭐 할 것 같다 또는 뭐 하는 게 당연하다. may as well 뭐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처럼 해석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 외우듯이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나아 보여요. 자, 나머지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침살에 들는 거. 아프다.
되게 싫어. 진짜로. 나도. 깜짝이야. 남자 진짜잖아. 근데 나 진짜 예뻐. 오버보이 내가 그거 알려줘. 뭐 하고 있어? 알려줘. 아니 이건 사진. 이건 사진? 희원이 사진. 이거는 보여줘. 아 그래? 희원이 이쁘잖아. 나는 속도를 우리가. 아 진짜. 와. 이거 내가 나한테 보내줄. 딱 이게 아니라 때리다. 아유, 왜? 장애 같아. 갑자기 이게 혜연이라고. 뒷모습이 나 누구야? 근데 얼굴이 왜 녹색이야? 아니 봐봐. 이거 있다고 엄청 녹색이야. 아 얼굴. 그러니까 나 본데 녹색인 거야 얼굴이. 그래서 얼굴도 같이 했는데 진짜 색다른 거였어. 중요하긴 한가? 개웃기네. 개웃기다. 너 이거 막 동맥 내. 동맥 이리 내. 대중물 있어. 누구야? 정신이야? 일반 사람 같은 거 있는 거 그냥 퍼스 가고. 의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좋아. 써봐. 쓰지도 않아. 의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부족히 하는 게 제대로 있어. 틀렸어. 아니 몰라서 뭐라고가 어디 봐. 나잡챙. 아니야, 핑크 아니야. 컨셉. 틀렸어 너. 아니, 맞았어. 내 거?
시간 끝. 자, 자. 아유 또 쉬고 나니까 살아났지. 내가 봤을 때 5분 내에 다시 죽을 것 같은데. 자 보자. 156쪽에 포인트 2번에 있는 거 설명할 거야. 주장 명령 요구 제한에 쓰이는 should. 좀 지겨운데 지겨워도 해야지. 중요한 거니까. 자, 쌤은 항상 이 녀석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요.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또는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길게 씁니다. 이거를 사실 간단하게 쓰면 원래 가정법 현재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정법 현재 이러면 좀 잘 안 와닿잖아 여러분한테. 그래서 좀 길게 썼습니다.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내지 형용사인데 여기서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 should가 되겠습니다. should. 즉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의 should는 추측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녀석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야 한다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자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동사 시리즈부터 주장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한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전부 다 동사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 써보자면 주장하다, insist 하나씩만 쓸게요. 명령하다, order, 요구하다, ask,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충고하다, advis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요 표현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전부 다 대절을 받는다는 거야. 대절. 그러니까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럼 대절에 아직도 사이가 안 풀려. 자,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요 동사 자리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D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should 동사 원형. 그러면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should 나와 있고요. 이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가 얘네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should가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많이 출제해요. 이걸로. 자, 일단은 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의미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should니까. 그러면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해야 한다고 요구. 해야 한다고 제한. 해야 한다고 충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말과. 됐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동사가 바로 이런 녀석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다?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를 갖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거야.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앞이 과거 시제가 나왔어. insisted, ordered, asked, suggested, advis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대절에도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원래대로라면 시제 일치를 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과거형을 쓰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됐어? 이런 거. 또는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가 나왔어. 막 he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원래대로는 우리가 is 이렇게 써야 되는데 is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be 이렇게 써야 돼. he be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he be라고 써야 된다고. 왜?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정문을 해볼까? 부정문? 만약에 he isn't라고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he be? 부정문인데? not be라고 써야 돼요. not be 이렇게 써야 돼요. 왜? should가 생략돼 있습니다. 됐어? should not이잖아. should not 동사원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만 날려버리고 not be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상중하 버전으로 쌤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하고요. 시험 포인트를 좀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난이도 하가 되는 겁니다. 하. 이 난이도 하 버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구문 자체를 알고 있고, 요 구문, 이 구문 자체를 그리고 플러스 should가 생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난이도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너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 동사 나오면 뒤에 should 생략되는 거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됐어? 방금 전에 제가 썼던 거죠. 이게 가장 낮은 난이도예요. 왜 가장 낮은 난이도냐면 외우면 장땡이잖아. 그냥 암기하면 끝이잖아. 그냥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 동사는 대절 뒤에 should가 생략된다. 암기하면 끝이야. 그쵸?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중난이도 보여줄게요. 중난이도. 이 중난이도는 어떤 거냐면 이게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류의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이 각각 쌤이 단어를 insist, order, ask, suggest, advise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suggest거든. suggest. 그래서 이 suggest를 갖고 한번 써볼게요. 자, suggest를 이제 예시로 든 거야. 예시로 들면은 이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하다라는 뜻 말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또 국어 능력 평가해야겠죠? 시사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윤호야, 시사하다가 뭐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막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이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시사한다는 게 뭐예요? 한서야, 시사하다가 뭐야? 이건 잤어. 시사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리 또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다. 이런 뜻이야. 시사한다는 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됐든간 suggest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럼 보여주다, 암시하다, 시사하다면 제안의 뜻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였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즉 should랑 잘 어울리는 애들은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라는 이 의미가 잘 어울리는 거지. insist, order, ask, suggest, advise라는 이 단어랑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다시 한번. should랑 잘 어울리는 건 뭐라고? 이 단어가 아니고 이 뜻이라고 해요. 뜻. 그래서 ask가 요구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질문하다의 뜻도 있잖아요. 물어보다. 그러면 물어보다의 뜻일 때는 요게 무조건 짝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ask라는 단어, suggest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이런 의미로서 쓰일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의 의미가 아닐 때예요. 됐어? 이런 의미일 때. 이때는 당연히 뭡니까?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 should가 생략돼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녀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라고. 이 should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됐어요?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게 써야 된다고. should가 그냥 아예 없는 거라고. 생략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라는 의미가 나왔을 때 should를 쓰는 거지. 저 단어들이 나왔다고 should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난이도예요. 중난이도.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uggest이기 때문에 요 예시로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난이도 있습니다. 상난이도 가장 어려운 거. 상난이도는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 여기를 좀 지울게요. 그냥. 자, 여기다가 상난이도. 자, 상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의미로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should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다시 한번 좀 길게 써볼게요. 주장 명령 요구 그냥 등등으로 쓸게요. 등등의 이 의미로 나와도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에 should를 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should를 무조건 쓰는 거냐? 아니라고요.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그럼 언제 이제 should를 안 쓰는 거냐? 조금 어려운 말이려나?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요. 요때는 shoul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should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적 정보라는 게 뭔데? 자, 제가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로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쌤이 주장하다라는 표현으로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주장하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로이 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밌는 얘기를 30분씩 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아니 끄덕거리지 마.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주장한다 뒤에 나와 있던 내용은 당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위성이?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아니 당위성 뭐였어? 당위성이 뭐였어? 해야 한다였잖아. 해야 한다. 해야 한다란 말이 있었냐고. 다시 한번 예시 들어줄까? 나는 로이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30분씩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해야 한다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쵸?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내용에서는 어떻습니까? shoul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하난이도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상난이도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과학자는 물이 0도에서 언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당위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똑같은 주장한다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내가 should를 넣어서 해석해볼까? should를 넣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과학자는 물이 0도에서 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얼어야 돼. 야, 이거 얼어야 되는데? 야, 이거 0도인데 얼어야 되는데? 야, 얼어야 돼. 어떻게든 얼려봐.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의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잖아. 이거는 팩트,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should를 쓰는 게 오히려 말이 이상해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난이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알면 끝인데 중난이도와 상난이도, 얘가 왜 중난이도냐? 동사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의미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쓴다라는 점. 상난이도는 심지어 주장 명령 요구의 뜻이어도 그래도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상난이도와 중난이도는 뭐가 필수입니까?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최종 결론을 말하자면 결국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시리즈, 요 관련된 표현 있죠. 요 녀석들은요 결국에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 문제를 풀 때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풉니다.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풀어요. 됐어요? 예를 들어 157쪽에 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7번 문제 우리 옆에 7번 문제를 보면은 The doctor has suggested that my mom considers getting eye surgery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앞에 suggest 나왔네. 그럼 동사원형 consider 써야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풀면 안 돼.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봤을 때 그 의사가 제안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눈 수술을 받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럼 고려해봐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를 넣는 게 더 자연스럽네.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미안해. 오늘 되게 오래 가네요. 어쨌든 간 고려해봐야 된다. 이게 더 말이 맞으니까 consider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consider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앞이 my mom이니까 원래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럼 원래는 s 붙이는 거지만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consider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11번 문제 한번 볼까? 11번 문제 한번 봐봐. He insisted that he see 또는 saw the moment that she started fight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는 주장했어. 그가 그 순간을 봤대. 어떤 순간? 너가 싸우기 시작했다. 자, 그는 너가 싸우기 시작했던 순간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을 봤어야지 라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때 네가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을 내가 봤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목격하는. 그러니까 너가 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봤다라는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should를 넣으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뭐야? 그냥 saw가 되는 거야. saw. 됐어요? 앞에 있는 거 시제 일치해서.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7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요 단순하게 보면 뭐야? 단순하게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동사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해석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건 딱 하나만 말하자면요 156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표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표 같은 거. 그 표에 보시면 그 동사들이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essential, 그 다음에 necessary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essential, necessary. 얘네만 체크를 좀 해둘까? 얘네만. 자, 나머지들 체크 안 한 애들은 뭐냐면 전부 다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예요. insist, 주장하는 거죠. demand, 요구죠. suggest, 제안이고 propose, 제안이고 recommend는 이제 원래는 추천,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제안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의미가 request, 요구고 order, 명령이고 이렇게 전부 다 동사로 나와 있죠. 근데 essential, necessary 얘네들은 형용사야. 형용사. 아까 쌤이 제목에 뭐라 써놨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나 형용사라고 써놨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essential, necessary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 이제 essential 나와 있죠. necessary 나와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중요성 표현. 됐어? essential 필수적인 거잖아. necessary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important나 아니면은 vital 이런 단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필수적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동사를 쓸 때는 동사 뒤에 대절로 썼잖아 아까 쌤이. 그럼 형용사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형용사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 돼. 가주어진 주어. 어떻게? It is 뭐 과거 시에 쓴다면 was가 되겠지. It is 또는 was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 표현을 이 형용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절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올 텐데 여기 어떻게 쓴다? 똑같이 should의 동사원이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시가 어디 있냐면 157쪽에 10번, 12번 문제야. 얘들아 10번, 12번 10번 보면 10번은 건너뛰고 12번 보면 It is essential that 하고 보이니? It is essential that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essential 이라는 형용사 나왔고 그 뒤에 대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essential that the decision maker have 또는 has full access to the information. 그 의사 결정자가
그 정보에 완전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자가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넣었을 때 적절하니까 should가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2번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주 간단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8쪽에 조동사 관용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아까 3, 4번은 짧게 했었고요. 1, 2번이 있는데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2번은 필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말로써 하겠습니다. 필기 딱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이번에서는. 지금 이 필기 내용은요. 노트 말고 책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이 캔낫2랑 캔낫 이너프 나왔는데 캔낫2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캔낫 이너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뭐라 돼 있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캔낫 뒤에는 당연히 동사원형 쓰겠죠. 조동사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캔낫2랑 캔낫 이너프가 똑같으면 그냥 둘을 완전히 바꿨어도 되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 우리 투투 할 때 투투 쓸 때 우리가 물결을 여기다가 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enough의 to를 쓸 때는 물결을 여기다가 썼죠.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결 자리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나 부사야. 형용사나 부사. 이거 품사로 얘기해줄게. 이 to랑 enough의 품사를 말해주면 to는 부사예요. 품사가. enough는 정확하게 따지면 형용사 또는 부사예요. 충분한, 충분히야. 근데 보통은 부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부사랑 부사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러면 이 to랑 enough를 어떤 걸 쓰든 간에 의미는 같은데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얘네가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겠죠. 부사니까. 그러니까 이 to를 쓸 때는 to가 이 물결 자리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야. 원리가. 그런데 이 enough가 부사로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라고. 뒤에서 앞으로. 이게 enough의 특성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cannot to, cannot enough를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면 되냐면 얘네가 지금 누굴 수식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수식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면 위치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자면요. 그러니까 형용사 다시 쓸게요. to나 enough가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된다? to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nough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거는요 심지어 고등부 서술형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오긴 했는데 한 3년 전쯤에 대화고 2학년에서 서술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때 교과서에 있었던 거였는데 원문에서는 can나 to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enough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쪽으로 바꿔서 나왔었어. 바꿔서. 됐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학교에서 안 알려줬거든요. 안 알려줬어. 나빴지. 그렇게 하고 안 알려주고 그냥 시험 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틀렸었는데 요 위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 있는 예문을 좀 잠깐 보자면 2번에 I cannot emphasize too strongly the wisdom of planning ahea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to가 strongly를 꾸며주고 있거든. strongly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enough로 쓰고 싶다면 strongly enough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strongly enough. 이해되시죠? strongly 뒤에다가 enough를 써는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예시 볼게. 아래에 있는 예시는 I cannot thank my employees enough for their hard work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enough는 누굴 꾸며주고 있을까? 여기서 enough는 thank를 꾸며주고 있어. thank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동사를 꾸며줄 때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야?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동사 thank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enough 자리에 그대로 그냥 to 써도 됩니다. 됐어요? 이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꾸며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주의점이야.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158쪽에 1번이죠. cannot help ing. 요 부분이 오늘의 마지막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사실 얘도 정말 많이 설명한 건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뭐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녀석인데 자, 이 시리즈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cannot의 help ing라는 표현이에요. cannot help ing.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가 조금 많거든. 자, 그걸 하나씩 볼게. 이번엔 cannot에 but을 써버리는 경우 있어. 뒤에 뭐 쓸까? cannot but. cannot but 뒤에 뭐 쓸까? 집어봐. 동사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cannot이랑 help랑 but이랑 둘 다 썼어. 자, 이거 둘 다 썼어. 뒤에 뭐 쓸까? 뒤에 뭐 쓸까? to 오 동사원이요. 자,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때 뭐 쓸까? 오 투부정사. 자, 얘네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전부 다 같은 뜻인데요. 잠깐만 보시면 봐봐. 여기 ing야. 동사원형, 동사원형, 투부정사야. 다 다르죠 형태가. 헷갈리지? 그래서 잘 나와. 그래서 잘 나와. 이 cannot help ing의 일단 의미적인 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구문을 이제 배우는데 저는 진짜 이거 한 1년 동안 안 외워졌어요. 진짜 더럽게 안 외워졌어. 맨날 설명을 들었어. 선생님한테 맨날 설명을 듣는데 근데 cannot help 뭐였지? ing 동사원이요? cannot but 잠깐 ing 투부 헷갈려. 맨날 헷갈려. 이게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드디어 다 외웠죠? 못 외웠으면 강사는 안 되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야. 근데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또 이걸 좀 외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야. 근데 help가 들어가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밖에 없거든. 그럼 돕다인데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cannot help니까 도울 수 없다 아니야? 근데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악명 높은 이제 영어 쌤한테 갔죠. 쌤, 이게 제가 외우려고 하는데 이 cannot help ing가 왜 이 뜻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잖아. 언어니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 걔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까라면 까야지 뭐 내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요 되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쓸데없는 짓. 제가 이제 가장 여유 있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뭘 했었냐면 제 취미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을 안 했어요. 제가 귀찮아서. 그래서
땀 동아리실 가서 이제 뭐 좀 뭐 이것저것 좀 훔쳐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파에 좀 누워 있고 좀 이제 애들 뭐 동아리 활동하고 있으면 훈수두기 이런 게 이제 약간 제 취미 생활이었는데 대학교 때 그때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 국문과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국문과 친구들. 근데 이제 이 국문과 친구들이 만든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어원 동아리였어요. 어원 동아리. 이름만 들으면 겁나 재미없어 보이죠? 아니야. 걔 꿀재미없어. 왜 그러냐면 이제 각자 이제 뭔가 그 어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동아리인데 평범한 단어라는 게 아니야. 욕으로 했어. 그러면은 걔네 동아리실 들어가면은 욕부터 들려. 욕만 들려. 야 그러면은 시은 이거는 어떻게 나온 말이야? 아 그 시은은 이게 이때 뭐 이제 뭐 천 몇 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얘가 맨 처음에 시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 애들이 되게 진지하게. 그럼 보면 재밌어. 뭐 하고 있는 거지? 되게 진지한 토론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듣다 보니까 아무튼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욕의 어원 몇 개 알아요. 그때 주워 들은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이제 영문과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국문과 애들이랑 약간 그 콜라보 같은 것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영문과 애들도 어원 동아리 비스무리한 걸 이제 만든 거야. 얘네도. 그래서 이제 물론 항상 욕만 갖고 하진 않았어요. 평범한 것도 했어. 평범한 것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그 이제 영문과 애들이 이제 그 어원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냥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 이제 맨날 이제 놀러 가고 그 소파 하나 있거든요 동아리실에. 그럼 소파 이제 누워갖고 이제 콘칩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잘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원까지는 아니고 요거에 대한 주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근데 나도 궁금한 거야. 왜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만 이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왜 이 뜻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4학년이나 돼서야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help라는 단어 자체가요. avoid의 뜻이 있어요. avoid. help 자체가 일단 의미가요.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요. help가 돕다가 아니라 피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피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우리 이거 영작 시간에도 배웠죠. 자 그러면은 avoid는 뒤에 to를 쓸까 ing를 쓸까? 원래 ing를 쓰거든. 그러니까 ing 나왔잖아. 연결되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직역을 해볼까?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예요.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help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냐? avoid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void. 됐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혁이가 군대 가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군대를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부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골 중 하나거든요. 자, 첫 번째 잘 나오는 이유. 그냥 쌩암기 시험으로 내도 틀려요. 그냥 내도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문에는 cannot help ing로 나와 있어. 원문에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cannot help but 하고 요 자리에다가 ing 딱 써놔. 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왜 멘탈 나가냐? 여기 ing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외워서 공부를 했던 친구, 이거 cannot help 맞아 뒤에 ing 나왔었어. 이거 어법상 맞아 이렇게 고르는 애들. 또 어떤 애들은 좀 고민하는 애들도 있어. 이거 잠깐만. 일단 cannot help 뒤에 ing였던 것 같은데. 근데 덫이 있네.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ing가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학교 선생님이 그걸 한번 생각해갖고 한 번 더 꼬아서 ing가 정답이 맞게끔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딴 건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러다가 그냥 일단 cannot help 있으니까 ing 맞겠지 뭐. 그래서 골라버렸다가 틀려.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이게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거 그대로 내도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잠깐 단어 테스트. 여러분 혹시 inevitable 이란 단어 뜻 혹시 알아요? 뭐라고?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오, 어떻게 알았어?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얘랑 뭔가 느낌 좀 비슷하죠? avoid, 피하다니까. 그쵸?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뭐뭐를 피할 수 없다였죠. 그쵸? 근데 여기 inevitable이 뭐예요? 형용사로서 피할 수 없는 이네. 그죠?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요.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요. 주제를 영작하는 쪽으로 낼 수도 있어요. 주제를 영작하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독해 글이 있다고 쳐보자. 자, 독해 글이 이거야. 아까 말했던 예시를 볼게. 동혁이는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동혁이는 일단 신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뭐 3대 독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평발도 아니고 뭐 아무런 질병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군인들의 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야 된다. 따라서 동혁이는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다고 쳐봐. 자, 이게 독해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동혁이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거잖아. 이게 주제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글을 주제를 영작해라 라고 했어. 근데 본문에는 inevitable로 나와 있었어. 군대 가는 걸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inevitable을 이용해서. 근데 영작할 때, 주제를 영작할 때는 뭘 이용해라? 얘를 이용해라. 이렇게 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아니, 나온 적이 없어. 나온 적이 없는데 inevitable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얘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주제 영작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영작하려면은 얘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영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4개 표현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중요해. 이거는요. 자, 저는 어떻게 외웠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일단 얘는 help는 avoid야. avoid 뒤에는 ing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아니, 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외우면 장땡이야. 외우면 장땡이야 그냥. 그래서 help는 avoid고 avoid 뒤에 ing다. 이러면서 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but으로 끝나면 등사원형 온다. 이렇게 외웠고 얘도 but으로 끝나지만 얘는 cannot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투부정사 온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 나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뭐 외우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각자 편한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but은 전부 다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맨 아래 거를 예시로 보여주자면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 얘를 제외하고. 됐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투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군대 가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가야지. 저기 뭐야? 윤호랑 저기 현서랑 동혁이 하람이 공부 말까지. 아니 갈만해. 야 요새 핸드폰도 시켜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저기 뭐야? 군대 가면 밥 먹여줘, 운동 시켜줘, 핸드폰도 시켜줘. 제발 좀 살려줘. 어쨌든 예, 뭐 이렇게 어쨌든 막 해주는 거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갔다 올만해요 한 번쯤은요. 저는 안 갈 거지만 사실. 예. 아니 너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썰 풀어주세요. 썰 풀어주세요. 뭔 썰을 풀어줘? 저는 뭐 별거 없어요. 전 잘해줬어요 후임들한테. 근데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군대 얘기 이런 거는요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군대 얘기. 그래서 저 군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저 잘해줬어요. 왜? 자, 그래서 일단 캔나탑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동사 파트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거 캔나탑 ing 요 시리즈 그리고 아까 주장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 그 should 같이 어울리는 애.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녀석이고 이 순위가 이제 나머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cannot, enough나 그다음에 조동사 F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시간이 10분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 좀 첨삭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6월 8일. 그걸 뭐 지난번에 150 바꿔서 157부터 162까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7, 159 여기 두 부분 구문 분석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57, 159 구문 분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책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노트에다가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1쪽 161쪽은 그 어법상의 근거 모두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모든 보기예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필기한 내용 있죠? 백지 테스트까지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 잠깐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영작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 지난번에 했던 숙제 부분 여러분이 이제 채점이 다 되어 있어야겠죠? 채점까지 숙제니까. 그래서 그거 뭐 지난번 숙제도 마쳤고요. 뭐 오늘 진도 나간 부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부분 질문을 좀 받아줄게요. 그리고 질문 부분이 없으면 숙제 부분 하셔도 돼요. 저 영상 촬영 좀 끊을게요. 그 민지 넌 뒤졌어. 민지 목표 언제예요?